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달에 88mm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부안댐의 저수율은 5%에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에 부안군 의회 임기태 의원은 부안댐을 준설해 양질의 성토제로 활용하고 저수량을 늘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에 취약한 전북 부안댐과 개화 조류지에 조속한 준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원은 22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댐의 저수율이 27%로 떨어져 농사철이 곧 닥쳐오지만 농업용수는커녕 식수도 해결할 수가 없어 20% 감량 공급과 격일제 공급까지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월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부안댐의 저수율은 5% 증가한 데 그치고 있어 그무 다시 가뭄이 지속된다면 원활한 식수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부안댐을 준설해 양질의 성토제로 활용하고 부안댐의 저수량을 늘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덧붙일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이 없다면 관계부처에 거래하고 감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K랜 전예은입니다. 서울시 변두리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 12개 지역이 서울 관문도시로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납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하거나 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 삼터, 쉼터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 플러스 개발, 투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 착수하고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를 열고 대처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제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전북도는 20일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30년 미래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혁신도시 동북권 휴양벨트로 이어진 동서축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전북의 역점 사업인 농생명을 비롯한 관광 등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등의 4대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 스마트 농축수산 혁신밸리 조성, 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등 18개 핵심 프로젝트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2050년까지 66조를 투입, 생산 유발 75조, 고용 창출 57만 개, 부가가치 2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관리인께서 대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K랜 장소라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스마트 포용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일하고 즐기며 사는 원도심을 목표로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와 원도심 경제기반 조성,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의 3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가 고령화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2015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이른바 행복콜버스가 도내 주민의 반려칼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벽지 오지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킨 혁신 사례로 현재 서울과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제주 등지에서도 잇따라 시행 중입니다. 현재 도내 행복콜버스는 8개 시군 21개 면에서 1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객만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을 텐데 지역 주민들의 발휘돼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을 좀 더 높여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지능형 민원 상담 로봇 뚜봇이 다음 달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여권 분야 인공지능형 챗봇 상담사인 뚜봇을 개발했습니다. 뚜봇은 여권 민원 상담은 물론 차량 등록, 대구 주요 시정 안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5만 7천여 건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미비점 식별 및 추가 학습 데이터 보완 등 충분한 안정화 작업을 위해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의정 정수 조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소수 정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고요. 자칫 코앞으로 닥친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난 5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4인 선거구를 대폭 증설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화정 적금 보건진료소가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4일 적금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하는데요. 적금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7월부터 화정면 적금리 구 보건진료소 위치에 지상 1층, 면적 149제곱미터의 규모로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적금 보건진료소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배려하는 설계가 적용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구 군별로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명판 외에도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1,913개를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며칠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연간 총 603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는데요. 이 중 3월은 연간 산불의 4분의 1 이상이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이 발령됐습니다.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 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 신고 절차가 간단해져서 클릭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이사를 통한 온라인 전입 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전입 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